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도 혹시 잠을 못 자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까라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첫 번째 제가 했던 거는 카페인을 좀 줄여보자에서 출발했었고, 지금은 카페인을 멀리 하자, 지금은 카페인을 끊자. 아니면 카페인은 내가 선택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물질, 요렇게까지 지금은 진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카페인은 수면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인을 끊기 힘든 이유는 카페인이 주는 좋은 느낌들, 그것이 주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점들이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불편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이 카페인이 나에게 이러한 현상들을 일으키는구나까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손해구나라는 인식이 나의 뇌에 들어오면서 조금 멀리하고 지금은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물질 여기까지 가게 되면서 카페인과는 아주 많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 그 카페인을 섭취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는 하고 나면 이 카페인이 나의 수면의 상태에 그리고 생각을 되게 많이 일으키게 하고 나의 의식이 내 몸 아랫배 몸의 낮은 부위보다는 머리 위쪽에서 계속 움직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 분명히 수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물질은 분명합니다. 근데 끊는 것이 쉬운 물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무엇부터 해보냐?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보단 여러분의 뇌가 그것에 대한 불편한 경험 혹은 그것을 통해 좀 더 손해보는 경험을 많이 하면 끊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씩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저도 이 카페인에 대한 고민을 언제부터 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20대 때부터 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좀 끊어봐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거는 10년 전이었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죠. 이 카페인에 대해서 안 되겠다. 얘랑은 진짜 멀어져야겠다. 완전히 이렇게 된 상태까지 오는데 여러분도 그냥 하나씩 여러분의 뇌를 훈련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다 보면 이 카페인도 훈련의 한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카페인을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면의 질은 우리가 자기 전에 수면 컨디션이 곧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자기 전에 무엇을 하고 내 수면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돌아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우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오전에 혹은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빴거나 혹은 내가 어떠한 보상 심리 때문에 자기 전에 뭔가 핸드폰을 막 봐야 된다든가 영상을 막 봐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이 영상을 딱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수면을 위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는 대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수면에 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수면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계속 늦게 그 보상심리 때문에 핸드폰을 보거나 하면서 되게 늦게 잤던 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저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예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막 디자인한 거예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자. 그러니까 나중에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이 너무 작아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스스로 하게 된 선택은 조금이나마 일찍 자자라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절대 저는 12시 전에 자는 적이 없었었는데 그게 12시 전에는 꼭 잘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시 전에 자는 습관이 들여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12시 전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는 습관을 아예 바꿔보자 라고 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자기 전에 저는 가볍게 누워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명상들을 진행하면서 30분, 40분 정도 충분히 그 시간을 갖고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 그 수면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인 자신의 습관들이 개선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수면까지 수면 습관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하고, 하나만 먹고, 하나만 안 한다고 수면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수면을 개선할 수 진짜 있는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자체는 결과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다각도적으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나의 각각의 다각도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수면 또한 개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한 큐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수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다각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술 먹으면 잠이 온다. 술이라도 먹으니까 잠을 자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술 먹고 난 다음날 아침이 상쾌한 적이 있는가? 네, 잠은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면의 질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꼭 함께 가야 되는 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요.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진 않는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술을 먹어본 누군가라면 다 아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을 통해서 잠을 자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 이 말씀은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는 있지요. 하루 이틀. 하지만 계속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좋은 잠을 자려면 여러분의 술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될 물질 중에 하나다. 커피와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잠이 얼마나 좋은 성격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좋은 성격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격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잠부터 잘 자봅시다 라고 이야기해드려 보고 싶네요. 요거는 그냥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었냐면 자신이 잠 말고도 삶 자체가 루틴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루틴화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운동도 항상 철저하게 하는 디자인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뇌가 처음에는 루틴을 만들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루틴이 만들어지고 나면 에너지를 그 정도 쓸 필요가 없고 자동화 시스템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활동은 하지만 여러분의 뇌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죠. 여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분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일, 나도 꽤나 피곤하게 한 일을 했지만 여러분의 뇌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무엇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거, 정말 안 해보던 걸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조금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활동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운동만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하고요. 공부만 하셨던 분이라면 뭔가 활동적인
활동들을 진행해 보시고 항상 만나던 친구들만 만나셨다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사람들과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때 여러분의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뇌를 잉여 에너지가 남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려 봅니다. 루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편안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에 길들여지다 보면 여러분의 몸은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멀어지고요. 그리고 편안한 상태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 축적되고 있을 겁니다. 이 축적된 에너지를 새로운 것을 하는데 도전하는데 써보신다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틀 밖으로 나가시는 연습과 훈련이 곧 여러분의 좋은 잠을 잘 수 있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니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중간중간 깨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나이가 지금 드신 분들 대부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뭔가 관리하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살아온 세대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온 세대들인데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가 여러분의 수면의 상태에 반영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지? 혹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왔지? 나는 보통 자주 어떤 일이 곱씹어지면서 화가 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점검해 보시고 그 감정 관리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깬다든가 이런 일들이 조금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바라보시면 내가 참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라고 살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좀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자기 전에 컨디션 관리, 자기 직전에 내 몸의 상태를 관리하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 수면이라는 게 나의 하루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그 정신활동을 하고 남은 어떤 우리 노폐물들이 빠지고 새롭게 리셋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 자체에 저는 의미를 좀 많이 잠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잠자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충분히 하실 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화면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창문이 열리면서 해가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기지개를 피면서 뭔가 상쾌한 듯한 이 느낌을 갖는 것을 이 광고 속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실제 그런 상태가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우리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동이 아주 떨어지고 이게 아주 우리가 말하면 생명 활동만 하는 활동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수면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 몸 자체가 이제 깨어나는 이제 과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어난 순간의 느낌이 별로 상쾌하지 않다고 하여 내가 잠을 잘못 잤다라는 인식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가벼워지고 움직일만 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여도 괜찮아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단순히 눈을 딱 뜬 그 순간이 상쾌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잠을 꼭 못 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수면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그 잠이라는 것이 저에게 어떠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린 시절도 있고 지금은 알아차리고 그것을 하나씩 개선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하나씩 개선하면 좋아집니다.
정말 하나씩요. 하나씩요. 수면의 질, 그 수면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인 자신의 습관들이 개선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수면 습관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하고, 하나만 먹고, 하나만 안 한다고 수면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수면을 개선할 수 진짜 있는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자체는 결과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다각도적으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나의 각각의 다각도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수면 또한 개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한 큐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수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다각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좋은 꿈 꾸시고 좋은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